안녕하십니까. 대체의학의 전자보충요법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이란 여성이 나이가 50대가 되어 폐경, 월경을 마감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생성하지 못합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면 호르몬 결핍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장애 현상, 예를 들면은 얼굴에 홍조, 빨개지고 발한, 땀이 나고 감정 변화,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감정 변화 등이 생기는데, 이때 치료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요법이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체의학에는 전자보충요법, 일렉트론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있습니다. 인체에서 자유전자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유전자를 보충하는 치료법이 전자보충요법입니다. 인체에서 자유전자는 어디에서 생성되어 보급되는가? 인체에서 자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TP, 아데노신 3인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P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가를 살펴본 다음 ATP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은 영양소가 소화기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다음 포도당은 혈류를 타고 세포에 접근하게 되고 인슐린의 작용으로 세포막 주변에 머무르고 있던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저장됩니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면 세포는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세포 호흡 과정은 해당 과정 TCA 회로 혹은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데, 이 회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화적 인산화 등 3단계를 거치면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다음 그림은 세포호흡의 3단계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 과정이고, 이 부분이 TCA 회로 과정이고, 이 부분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의 3단계 중 첫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피루브산, 피루빅 애시드가 됩니다. 이때 더불어 ATP와 NADH가 생성됩니다. 세포호흡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인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NADH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TCA 회로를 돌게 됩니다. 이 TCA 회로를 도는 과정에서 ATP, 그다음에 CO2, NADH, FA, DH2 등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세포의 3단계 중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여기 피루산에서 생성된 NADH, 그리고 또 TCA 해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 그리고 이 산소를 이용하여 인산화가 일어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ATP와 물이 생성됩니다. 포도당의 분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고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분자의 포도당은 세포 호흡에서 총 38개의 ATP를 생산합니다. ATP의 구조를 보면은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아데닌, 리보스, 그리고 3개의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인산 사이에는 2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습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란 인산과 수소와의 결합인데, 이 수소가 그냥 수소가 아니라 수소 음이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음이온이란 수소 원자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 원자와 수소 음이온은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1개인데 여기는 전자가 2개입니다. 수소 음이온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된 수소입니다. 수소 음이온, 하이드로젠 은하연은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수소이온, 혹은 네거티브 수소이온, 혹은 하이드라이드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수소 음이온은 여분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매우 불안정하므로 물을 만나면 쉽게 여분의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 여분의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전자가 자유전자입니다. 이 자유전자가 앞으로 말씀드릴 전자 보충요법에 이용됩니다. 다음은 ATP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모두 자유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이 ATP를 생성하는 능력은 곧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건강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TP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합성할 능력이 없다면 세포는 생명 유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ATP의 생산이 부실하여 ATP 결핍 현상이 생기면 세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정상세포를 ATP로 가득 찬 배터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의 ATP 함량은 마이너스 20V 이상에서
마이너스 100mV입니다. 만약 세포가 ATP 생산 능력이 ATP 함량이 60mV까지 떨어지면 미병이 발생합니다. 만약 세포가 ATP 생산 능력이 떨어져 ATP 함량이 마이너스 40mV까지 떨어지면 만성질환이 생깁니다. 만약 세포가 ATP 생산 능력이 떨어져 ATP 함량이 마이너스 20mV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세포는 ATP가 충만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ATP가 약간 모자라면은 미병, 즉 잠복기 상태의 병이 생기고, 더 ATP가 부족하면은 만성 질환이 생기고, ATP가 많이 부족하면은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TP의 결핍은 만병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확대 해석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실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부실하면 오만 병, 당뇨병, 소화기, 암, 심장, 신장, 호흡기, 동맥경화, 노화, 신장 질환 등 모든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TP 결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병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ATP 결핍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스트레스 해결 능력도 부족하며 운동도 부족하고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TP를 보충하거나 자유전자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유전자를 보충하는 치료법을 전자보충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는 여러가지 전자보충요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